어르신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들을 말씀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저희 서울 아산병원 진료실에서 있었던 가슴 철렁한 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70세대 김영애 할머니 한 분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시장에 다녀오시다 길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깨어나 보니 당신이 누구신지, 여기가 서울인지 부산인지 도통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아들, 딸이 어머니, 저희예요. 큰아들 영수예요. 하고 애타게 불러도 댁들은 누구신데 저를 어머니라 부르시오. 하시며 대묻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님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 한자 숙제도 봐주시고 명절이면 온갖 전이며 잡채를 뚝딱 만들어내시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일이 그저 남의 이야기,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뇌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고 늘 보던 동네 사람 얼굴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매로 향하는 첫걸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입에서 나는 좋지 않은 냄새 때문에 사랑하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다가오길 꺼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더욱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이 우리 몸과 마음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어르신들은 절대 그런 슬픈 일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한의사 박지혜 원장입니다. 그동안 치매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했습니다. 90이 넘으셔도 젊은이 못지않게 총기 넘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어르신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따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달걀, 견과류, 비타민제, 물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6가지 방법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분들이 직접 실천하시고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돌봐드렸던 환자분 중에 부산에 사시는 77의 최수빈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2년 전만 해도 당신 이름 석자도 기억 못할 정도로 깊은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서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경주로 벚꽃 구경도 다니시고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맛깔나게 끓여내시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혹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자식들은 바쁘다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날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기억과 남은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중간에 광고가 나오거나 전화가 와도 잠시 멈추셨다가 꼭 다시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어르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으니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가족과 친구분들도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놀라운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가 그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75살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시작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연세가 드셔서 그래요.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님의 입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잇몸이 군데군데 붉게 부어있고 피고름도 조금씩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입안 관리를 철저히 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할아버님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입안의 나쁜 세균들, 특히 잇몸병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 같은 균들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균들은 뇌를 직접 공격하여 치매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의 뇌 조직을 검사했더니 상당수에서 잇몸병 원인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균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뇌 속에 존재했던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입냄새가 나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오기를 꺼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더욱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이 또다시 치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드시고 입을 자주 헹구십시오. 하루에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8잔 정도 드시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입안을 헹궈주세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치매 발병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쉬운 방법은 식후에 따뜻한 죽연물이나 녹차로 30초 동안 입안을 꼼꼼히 헹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3번 양치질 하실 때 혀, 백태까지 부드럽게 닦아주십시오. 둘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을 고치십시오.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쉽게 마릅니다. 그러면 나쁜 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주무실 때 입이 벌어지는 분들은 방 안에 가습기를 틀어 적정 습도를 유지하시고 필요하다면 코 건강을 위한 치료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산 역류를 조심하십시오. 속이 쓰리고 신물이 자주 올라오면 식도뿐 아니라 입안 환경까지 나빠져 세균 번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너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고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안이 깨끗하면 뇌도 맑아집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더 파고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안을 아무리 청결하게 관리해도 혼자 고립되어 지내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그 자체가 뇌에 독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혼자 보내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드물고 가까웠던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떠나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TV 소리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배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에 배웠던 70살 윤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전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전라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가끔 안부 전화만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하고 씩씩하게 말씀하셨지만 점점 말씀수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서울 사는 딸이 손자를 낳으면서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주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손자를 돌봐주시고 매일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자장가도 불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뇌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뇌로 가는 신선한 산소 공급량이 30%나 늘어납니다. 둘째,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셋째, 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연결망을 만듭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일반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70%나 낮았다고 합니다. 매주 2~3시간씩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즐겨 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90이 넘으셔도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말씀도 또렷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가족이 멀리 있다면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 동네 마트 주인 아주머니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눠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의 뇌를 깨웁니다. 둘째, 노래를 자주 부르십시오. 목욕하실 때, 나물 무치실 때, 공원 산책하실 때, 옛날 즐겨 부르시던 트로트나 가요를 흥얼거리세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란의 고향 같은 노랫말을 떠올리려 애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뇌 운동이 됩니다. 동네 주민센터 노래교실에 참여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서예, 민화 그리기, 장기, 바둑, 아니면 어르신들 좋아하는 화투도 좋습니다. 단, 혼자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십시오. 가까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한번 나가보세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넷째, 손자, 손녀와 시간을 자주 보내십시오. 멀리 살아 직접 보기 어렵다면 카카오톡 영상통화라도 자주 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노는 것만큼 좋은 치매 예방약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르신들의 뇌를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따뜻한 만남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이제 다 귀찮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뇌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뇌가 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활발하게 생활해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의 정말 중요한 청소 작업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주무시다가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이고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대구에 사시는 82살 강민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잠이 너무 얕아서 옆집 고양이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잠이 깨버려요.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서 하루 종일 멍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 속에 쌓여있던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독소들이 마치 하수구 청소하듯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것이죠. 마치 밤사이 청소부 아저씨가 와서 우리 집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얕게 자거나 자주 깨면 이 중요한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나쁜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 할아버님은 주무시는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2년 전부터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다시 뚜렷해지신 겁니다.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첫째,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십시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텔레비전이나 공유기의 작은 LED 불빛, 전자시계 불빛까지도 모두 차단하십시오. 이런 작은 빛조차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시고 필요하다면 수면 안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불빛, 블루라이트, 이 뇌를 각성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조용한 국악이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잔잔한 내용의 책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약간 서늘하게 맞추십시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다가 깨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틀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해 주십시오. 코가 건조하면 막히기 쉽고 그러면 입으로 숨쉬게 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넷째, 수면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장기 복용하지 마십시오. 수면제는 깊은 잠, 섭하수면, 을 방해해서 오히려 뇌 청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심하시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시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저녁 식후 가벼운 산책, 족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십시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30분 정도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하시면 밤에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장 건강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 세로토닌이 뇌로 전달되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잠도 잘 자고 치매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강 할아버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이제 밤에 깊이 자고 나니 아침에 머리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손주들이 와도 같이 장기도 두고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 좋은 잠은 치매를 막는 가장 중요한 보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잠을 잘 주무셔도 잘못된 음식을 계속 드시면 뇌가 서서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음식 하나하나를 가려 드시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혹시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따져 먹어?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0살 오미자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나이 들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는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채소 위주의 식사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6개월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갈비찜도 뚝딱 해내시고 손주들 수학 문제도 곧잘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첫째, 블루베리나 복분자 같은 베리류 과일을 즐겨 드십시오. 이런 과일에 들어있는 보라색, 붉은색 색소 성분, 안토시아닌, 이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싸다면 냉동 제품도 괜찮습니다.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십시오. 둘째, 질 좋은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특히 생들기름에는 뇌 기능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나물 무치실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 보시고 샐러드에는 압착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십시오. 셋째, 카레를 자주 드십시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강황속 커큐민 성분이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강황 섭취를 꼽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카레라이스나 카레를 활용한 다른 요리를 드셔보세요. 넷째, 계피, 시나몬을 활용해 보십시오. 계피 가루를 따뜻한 우유나 수정과 혹은 커피에 조금씩 타서 드시면 혈당 조절은 물론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찻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오 할머니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소화도 안 되고 고기는 몸에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 뇌도 근육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근육이 빠져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특히 60이 넘어가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뇌 기능도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오히려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완벽한 치매 예방 밥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잡곡밥 반 공기에 미역국, 그리고 달걀찜이나 두부 반모를 드십시오. 점심에는 현미밥에 등푸른 생선구이, 고등어, 꽁치 등 한 토막과 제철 나물 반찬을 곁들이시고요.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기름기 적은 소고기 살코기로 만든 채소볶음에 견과류 한 줌을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을까요? 잡곡밥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미역은 피를 맑게 하고 두부와 달걀은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콜린과 레시틴 성분이 풍부한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밥상을 매일 차려 드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합 비타민제를 챙겨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 B6, B9, B12, 비타민 D, 오메가-3는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니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이나 가공식품, 지나치게 짠 음식은 뇌 건강에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라면, 과자, 탄산음료 같은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최대한 멀리하십시오. 오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머리도 맑아지고 몸에 기운이 넘쳐요. 이제 손주들 맛있는 거 해줄 생각에 매일 즐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건강 관리를 잘하셔도 몸 안에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다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위험한 병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등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소화가 계속 안 되고 더부룩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한두 달 사이에 체중이 몇 킬로그램씩 빠지거나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췌장암이 보내는 숨어있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68살 황진호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개월 전부터 등이 아프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니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나 하시며 파스만 붙이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더랍니다.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바뀌고 그제야 덜컥 겁이 나 급히 큰 병원을 찾으셨는데 췌장에 혹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나이 탓이겠지 하고 반년만 더 늦으셨다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췌장암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그 신호를 알고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췌장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의 앞쪽, 즉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 황달이 올 수 있습니다.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진해집니다. 이때는 비교적 일찍 발견되어 치료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췌장의 가운데나 뒤쪽, 즉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등이 아프거나 명치끝이 답답한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찍 알아챌 수 있을까요? 첫째, 등 통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명치에서 등 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고 누우면 심해지고 앞으로 숙이면 좀 나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근육통과는 통증의 성격이 다릅니다. 둘째, 원인 모를 소화불량이 계속되면 의심하십시오. 췌장에서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나오는데 암이 생기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변에 기름기가 많고 변 색깔이 옅어지며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이 갑자기 생기거나 기존의 당뇨가 악화되면 검사해 보십시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드는데 암 때문에 이 기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혈당이 급격히 오른다면 췌장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두 달 사이에 2-3kg 이상 체중이 계속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상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췌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역류하여 췌장을 자극하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진우 아저씨도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몇 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늘 속이 쓰렸던 상황이 췌장에 무리를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십시오. 흡연은 췌장암 발생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신 분은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위험이 서너 배나 높아집니다. 지금이라도 금연하시면 그 위험은 점차 줄어듭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를 삼가십시오. 매일 소주 한 병 이상씩 마시는 습관은 만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췌장암으로 발전할 위험을 높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술은 한두 잔 정도로 줄이시고 가급적 일주일에 2-3번 이상 술자리를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당뇨병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에 계속 부담을 주어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단 음식, 흰쌀밥, 밀가루 음식보다는 현미밥, 잡곡밥,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꾸준히 운동하십시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50세 이후에는 국가암검진 항목에 췌장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염 요인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검사로도 충분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황진우 아저씨는 지금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원장님, 그때 일찍 발견해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손주들 재롱도 보고 아내와 함께 전국 여행도 다니면서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받기 무섭다고 하시는데 모르고 지내는 것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일찍 발견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박 원장, 재수없게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시오. 하고 나무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오히려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생전 장례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보는 것이죠.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그동안 쑥스러워서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고마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경험해본 분들은 모두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하고 고통과 후회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89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전주 송은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평온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셨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을 한 명씩 불러 손을 잡고 그동안 고마웠다.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이 참 행복했다. 사랑한다. 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게도 박 원장,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받을 사랑, 줄 사랑도 충분히 나누었으니 이제 헐헐 가볍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라며 괴로워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편안하게 떠나시는 분들은 살아계시는 동안 삶을 잘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놓으시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풀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너무나 많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서양의 죽음 문화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죽음을 슬프고 두렵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떠나보내는 자리에서는 통곡하며 슬픔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고인이 살아온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제처럼 보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건강한 태도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무조건 무서워하고 부정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제대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하게 살아보십시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어르신들도 매일 아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자주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했다 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너희가 내 아들,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다.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는 할미, 할애비의 가장 큰 보물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해주십시오. 쑥스러우면 편지로라도 남기십시오. 셋째, 용서하십시오. 마음속에 오래도록 품고 있던 원망이나 후회, 미움 같은 감정들은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그런 무거운 감정들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건강까지 해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넷째,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네 화단에 꽃을 심거나 젊은 세대에게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85살 정혜인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년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라며 크게 절망하셨지만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홀로 사시는 분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리며 복지관에서 한문서예 봉사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원장님, 암에 걸리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차고 기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마음, 사랑이 가득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는지,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는지,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어르신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귀한 인연이라고 믿습니다.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늦출 수 있습니다. 입안을 청결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시고 밤에는 깊은 잠을 주무시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을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도 꼭 나눠주십시오.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르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 아니 그보다 더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라도, 딱 하나라도 어르신들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어떤 방법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 건지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까지 꼿꼿하게, 무릎 관절염 없이 건강하게 걷는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